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오션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오션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죠. 0.3% 정도 상승해서 끝났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요일 날 미증시가 강하게 빠졌죠. 그리고 미국 선물도 지금 움직임을 보면 움직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미국 선물 지수 이렇게 제가 검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자,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의 움직임은 1.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나스닥이 하락한다고 해서 조선주까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종목군들은 나스닥의 하락폭을 강하게 좀 반영을 받는데 조선주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반도체는요, 미국의 상황을 따라갑니다. 근데 조선주는 미국의 좋은 부분만 따라가고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하나오션에 대한 종목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 가지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받아야 된다.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사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까지도 왜 그걸 하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선물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나 경기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보면요. 나스닥이 지금 60일 이평선에 딱 걸려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스닥은요, 12월 달에도 신고가였다. 그리고 1월 달에는 신고가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강한 시세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왜 강한 시세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좋을 부분을 실적으로 증명해 가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더 필요해졌지만 100% 증명이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 12월 달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연준에서 직접 코멘트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1월 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그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잘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용률을 보였어요. 그렇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야, 이거 고용이 너무 잘 되니까 보통 미국의 실업률 4%가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는요.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인데 돈을 많이 풀었지만 이때의 상황은요. 돈을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양적 완화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 자금 지원을 하는 거고 금융권에서 일반 사람들한테 자금이 풀릴 때는요. 대출의 형태로 나갑니다. 이 돈은 뭐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코로나 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죠? 직접 돈을 넣어줬어요. 대출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줬습니다. 왜? 묶어놨으니까. 그쵸?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락다운을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락다운을 시킨 것도 모자라서 무역에 대한 부분도 막혀버렸죠.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겹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같이 불거지면서 22년도부터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건데 지금은 금리를 고가 따지면 5.5%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뭐 22년도처럼 뭐 가파르게 뛰어서 뭐 7%, 8%, 9%씩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뛰어간다면 이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현재 금리는 4.5%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해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 대한 문제는 떨어질 때 매수하는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요? 반도체 쪽은 직격탄을 받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직격탄을 받는 모습을 보면 삼성전자, 그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서 2% 떨어졌고요. 하이닉스 오늘 4.5% 떨어졌습니다. 근데 조선주는 어때요? 그중에서 하나오션은 0.3%. 자,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습니다. 이미 HBM은 완판이에요. 27년도까지.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그나마 반도체 중에서 살아있는 쪽은 하이닉스다. 근데 삼성전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여기서 추세를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지도 않는다.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지금부터 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뭐 4만 원 중반, 초반, 3만 원대로 들어가는 그런 하락 추세가 지금부터 다시 진행되잖아요. 그럼 환율이 1,600원, 1,700원 갑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환율이 원화만 콕 찍어서, 그쵸. 원화만 콕 찍어서 원화만 뭐 박살이 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환율은 교환 비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환율이 즉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뭐 유로화, 엔화 이런 부분들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화만 콕 집어서 진행됐었던 그 비상계엄 사태에 발생됐었던 그건 30원에서 40원 정도의 영향으로 끝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주가는 왜 오르느냐? 하나오션이 지금 왜 올라가느냐 그 부분이죠.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성장성이 꺾인 것에 대한 부분을 8만 원부터 5만 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모두 반영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선반영이에요. 선반영. 삼성전자는 돈을 잘 법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한번 보고 갈게요. 쭉 보면 올해 삼성전자의 확정치 24년 이제 작년이죠. 얼마예요? 32조 7,300억 나와 있죠. 영업이익 기준이고요. 매출액은 300조입니다. 300조. 매출액도 성장, 이익률도 성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돈을 못 벌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성장률이 꺾여서 떨어진 거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4만 원대 떨어지고 3만 원대 떨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하나오션은 지금 실적이 좋으냐? 안 좋아요. 하나오션 실적 보고 갈게요. 자, 내용 보시면 올해 흑자 전환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다른 조선주들보다 하나오션의 실적은 늦게 돌렸습니다. 23년도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모두 다 실적치가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 실적치가 돌아선 부분이요. 진짜 미비하게 돌아선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중공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돌아섰었던 삼성중공업 보면 23년도에 2,300억의 이익을 실적으로 냈죠. 연간 실적 봅니다. 6천억 적자. 19년도에요. 20년도에 1조 500억 적자, 1조 3천억 적자, 8,500억 적자. 이렇게 4년 동안 장기 적자를 봐왔었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23년도에 돌았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돈을 못 벌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느냐. 주봉으로 돌려서 삼성중공업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장기 차트니까.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2007년도 지나가고 고가를 낮춰온 결과 실적이 박살나기 시작했고 장기간의 바닥 구간을 지내왔죠. 이때 적자를 봐왔었던 규모를 보면 6에서 7조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 적자를 봤는데 삼성중공업이 왜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 코스피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이미 망했어야 되는데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살려놨을까요? 배는 사용을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일반 뭐 과장 부장급이 정말 100억씩 해먹는 그런 정도의 이 문제점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방만한 경영을 해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지원을 받았고 채권단이 정부였습니다. 산업은행이었어요. 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누가 가져갔어요? 하나에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떠오른 거예요. 이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에 대한 업황은 22년, 23년을 맞이하면서 세웠습니다. 신조선가도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여기서 뭐 유상증자 관련된 뭐 자금 지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맞춰서 그쵸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 수주를 받을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8월 그리고 11월 달에 뭘 했습니까? 미국의 MRO 계약들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면서 실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25년도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 해군과의 연결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정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그쵸 안정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업황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LNG 선박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뭐 지금 한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미 조선 업황은요 3년치 정도의 일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신조성과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건 선사 쪽에서 굳이 지금 이 비싼 성과를 내가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크에 대한 예약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왜 보이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까지 미 해군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국의 조선업을 언급한 부분까지 기대감으로 작용하기 충분하다. 그래서 가격대를 잡고 타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는 겁니다. 수급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에 대한 부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는요 지금 경기가 좋아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서 내리고 있는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나오는 금융권의 실적이 중요한데 경기가 좋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급락 중인데 나스닥 오늘 본장 2% 이하로 하락 시 바닥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특징점은 바이오 조선중 강세 종목은 강하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인데 저는 12월 달부터 바이오 그리고 조선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한 결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22% 수익 중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15%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점. 조정 구간에 굳이 매도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오션은. 자, 내용 보시면 제가 1월 10일 날 12월 달에 매매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소통방에 있는 분들 모두가 같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나오션 45,000원일 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거는 45,000원일 때 22% 수익 구간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12월 30일 날 37,500원일 때 그쵸? 만원 이상 이하에서 매매한 결과 지금 20%대 수익 구간을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11만원 11만원 초반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지금 충분하게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폭 그쵸? 자,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입니다.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유한양행 아까 전에 보셨죠? 그쵸? 어떻습니까? 상승한 구간만을 공략한 결과 지금 13%의 수익 구간.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유한양행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한양행도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공략한 결과 최근에 13%의 수익 구간을 추가로 얻었다는 점. 조선주를 매매할 때도 하나오션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보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종목군들 보면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10% 36%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모두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지금도 돌파하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은 미증시 바닥이 잡히면 반도체가 이제 안 빠집니다. 이미 빠질 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돌려 세우는 종목은 완벽하게 다른 종목이다.
바닥을 잡게 만드는 것,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추세를 전환시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안 빠질 때 시장이 멈춰 있을 수 있고, 그 멈춰 있을 때 조선주들의 움직임, 바이오의 움직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서 나온 결과는 이 정도의 수익 구간, 이 모든 내용들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는 여기 하나오션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을 내가 스스로 매매할 수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하나오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고요. 25년도 지금 1월 달에 시장이 반등하다가 주춤하는데 미증시 때문입니다. 미증시가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 때문이고요. 금리는 경기가 좋아서예요. 그렇죠? 미증시도 매수 구간에 있지만 한국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었을 때 단기간에 큰 수익 낼 수 있다.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